H-시스 3주차 과정 디플러 스킨과 연마 및 다듬질 과정에 대해서 동영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제 클램프에 장착했던 함을 이제 분리해 주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준 후 이제 함의 전방과 후방 부분에 있는 홈에 이제 스파츌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그 홈을 이젝트해서 열어주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삭고가 껴져 있던 것을 분리하고 이렇게 이젝을 시켜주면 위에 이제 두꺼운 부분이 빠지게 되고 그 후 이제 밑에 하함과 중간 함이 남아지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담고 그 후에 이제 망치로 하함의 디스크 부분을 치게 되면 쉽게 빠지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바로 빠지게 돼서 이렇게 여러 번 치는 과정을 찍지 못하고 이렇게 한 번만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, 이렇게 디스크를 분리한 후 나머지 함을 또 분리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망치는 이제 고무망치는 이제 탄성이 너무 좋아서 충분한 힘을 줄 수 없고, 쇠망치 같은 경우는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모형에 이제 손상을 줄 수 있어서 그 중간 정도인 우레탄 망치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, 이번 실습 과정에서 우레탄 망치는 볼 수 없었고, 이런 주황색의 망치를 볼 수 있었는데, 이 망치 같은 경우도 약간 좀 탄성이 좀 심해서 분리하는데 좀 많이 불편했던 점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 플라스틱을 다 제거한 후 이제 모형 이제 매물재를 제거하게 되는데, 우선 경석고 부분을 제거해 주게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강도를 주어서 조금씩 치게 되면 빠지게 되는데, 저희가 그 전에 이제 네모를 할 때 이제 2차 네모로 이렇게 언더컷을 주게 되는데, 이 언더컷이 기계적인 유지를 해 줌으로써 이게 쉽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삭고 같은 경우는 우선 한번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나면 그 후에는 다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언더컷을 줌으로써 화학적 반응은 일어나지 않지만 기계적 유지로서 이렇게 잡혀 있을 수 있고, 이 기계적 유지는 이제 디플러 스킨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해 줌으로써 제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1차와 2차를 또 분리해 주게 되는데, 이때도 그 중간 부분을 이제 조금씩 톡톡 쳐주면서 이렇게 해주게 되고, 이때도 너무 세게 치게 되면 모형에 파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약하고 모형에 상관없는 후방 부분이나 먼 쪽에 힘을 가해주게 됩니다. 그리고 이때 분리되는 게 이렇게 분리가 되면 안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컷이 있어서 이렇게 깨진 모습을 볼 수 있고, 다음번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하악을 하게 되는데, 이때는 좀 언더컷을 신경 써서 해줘야 되겠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되었고, 그 다음 이제 남아있는 이제 석고 가위를 이용해서 제거해 주게 됩니다. 이렇게 석고 가위가 있고, 이 석고 가위로 모형과 의치상의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잘라주게 됩니다. 이번에는 제가 이제 두 개가 완전히 나눠져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게 됐는데, 그렇지 않고 이게 붙어 있게 되면 밑에 먼저 모형부부터 석고 가위를 이용해서 제거하고, 그 위에 부분은 의치상의 손상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
이제 소잉을 한 3군데로 나눠서 해준 다음에 거기를 이젝 시켜주면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분리를 해주었고, 모양 부분도 분리를 해주게 됩니다. 석고와인을 이용해서 조금씩 잘라가게 되고, 충분히 석고 분리제를 발랐기 때문에 쉽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상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러버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해서 나오는 문제점을 알 수 있었던 게, 이렇게 엠브레이저 사이사이에 석고가 남아있고 기포도 생기는 점을 볼 수 있었는데,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연마나 팔싱 과정에서 이런 석고를 제거하기도 쉽지 않고, 기포를 이제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위치상에 조금은 손상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러버를 사용해서 이렇게 치아를 한번 덮어주고 하면 이제 쉽게 할 수 있는데, 그 과정은 이제 하악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, 그 두 과정을 이제 비교하면서 왜 러버를 사용하게 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는데, 이때 주의할 점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인덱스를 주었는데 이 인덱스에 손상이 가면 안 되는 점이 이 부분에서 주의할 점입니다. 그리고 그 인덱스 이제 손상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이런 인덱스 부분에 이제 호일 같은 걸로 한번 쏴준 후에 이제 메모를 하면 쉽게 제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악을 할 때는 인덱스를 감싸준 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바닥으로도 다 이제 메모제를 제거했고, 이번에 이제 충분히 석고 분리제를 발랐는데도 이렇게 언더컷이 있었는데 쉽게 석고가 제거가 안 되는 점이 많이 힘들었습니다. 다른 부분은 어떻게 이제 석고 가위를 이용해서 쉽게 분리가 됐는데, 이렇게 행복의 주둥이 있는 무천장 부위는 제거가 용이하지 않아서 많이 애를 먹었던 부분입니다. 그 후 이제 덴처블을 이용해서 이제 연마 및 팔레시 다듬질을 하게 되는데, 우선은 이제 크라운에서 마찬가지로 거친 면부터 좀 더 이제 부드러운 쪽으로 가게 되는데, 덴처블에서도 두 가지가 좀 더 거친 것과 덜 거친 게 있는데, 먼저 더 거친 것으로 이제 큼직큼직하게 제거를 하고, 그리고 이제 좀 더 덜 거친 덴처블로 연마를 해주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연마할 때 주의할 점은 면을 한쪽으로만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, 이쪽으로 갔으면 처음부터 계속 이제 오른쪽으로만 계속 연마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, 그 전에 이제 엠브레이저 사이사이에 껴있던 석고는 이제 물에 충분히 이제 소킹을 해서 석고 이제 조각도를 이용해서 석고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석고 용해제에 담아서 석고를 제거하게 되는데, 그 두 과정 다 만만치 않은 과정인 것을 이번 실습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좌우로 이제 흔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덴처블로 이제 어느 정도 연마가 다 끝나면 그 후 이제 러버 포인트를 이용해서 다시 또 다듬질을 해주게 되는데, 이때 벌을 낄 때 주의할 점은 끝까지 넣는 게 아니라 살짝 끝까지 넣어서 그 후 살짝 바깥으로 뺀 후에 핸드피스를 고정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.
러버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사포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제 러버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가해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함몰이 되기 때문에 힘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좌우로 이제 사포질처럼 부드럽게 남아있는 스크래치를 제거해주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게 되고, 엠브레이저 사이사이 같은 경우는 이제 러버 포인트를 좀 더 뾰족하게 간 후에 엠브레이저 사이사이에 팔레싱을 이제 다듬질을 해주게 됩니다. 그리고 내면 같은 경우는 절대 손에 대서는 안 되고, 이제 고도 부위의 뾰족한 부분까지는 등처브와 러버 포인트를 이용해서 다 다듬어주게 됩니다. 이 식으로 러버 포인트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다 다듬어 주어야 되고, 네, 이렇게 러버 포인트로 이제 연마 과정이 끝나면 그 후에는 이제 퍼미스를 이용해서 연마를 해주게 됩니다. 퍼미스를 사용할 때는 먼저 이제 코트닐도 물에 충분히 젖고, 그리고 이제 퍼미스 파우더에도 물을 적셔서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. 이렇게 물을 충분히 적신 후 사용을 하는데, 이때는 이제 고속이 아닌 저속으로 사용을 해줘야 하고, 먼저 회전을 맨 처음 켰을 때 이 부분을 막아야지 수입자에게 물이나 퍼미스가 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제 퍼미스를 의치상에 올린 후 이제 연마를 해주게 되는데, 이때 너무 한 부분만 힘을 가해서 해주게 되면 이제 회전하는 힘에 의해서 의치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심해 주어야 하고, 이제 고속이다 보니까 그 회전에 의해서 놓칠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의치상을 놓치게 되면 이제 의치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손으로 꽉 잡고 연마를 해 주어야 합니다. 퍼미스를 올려서 연마를 해주고, 내면도 이렇게 내면에도 이제 퍼미스를 올린 후 연마를 해주게 됩니다. 내면에는 이제 덴처거나 러브 포인트로 연마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퍼미스로만 마무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. 저 깊은 보도 부위까지 퍼미스를 이용해서 연마를 해주게 되고, 마찬가지로 한 부분만 너무 연마하지 않고 골고루 연마를 해줄 수 있습니다. 해주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인공치에는 이제 퍼미스가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어야 하는데, 그 이유는 퍼미스에 의해서 이제 인공치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리고 이제 퍼미스로 다 마무리를 하면 이제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충분히 드라이를 하고, 그래서 이제 루즈를 마지막 단계로 루즈를 대게 됩니다. 이때 루즈는 이제 루즈 종류가 있는데, 뭐 화이트도 있고 그린, 블루가 있는데, 이런 덴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를 이용해서 연마를 해주게 됩니다. 덴처와 러버 포인트에서 충분히 연마를 해준 후 퍼미스로 살짝 이제 마무리만 해주고, 그 위에 이제 약을 바른다는 느낌으로 루즈만 살짝 대주게 되고, 이때는 이제 인공치에는 닿지 않도록 조심해 주어야 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살짝 걷다가도 광이 충분히 날 수 있고, 이런 이제 끝 부분에도 이제 로즈를 묻혀서 마무리를 해주게 됩니다. 이렇게 루즈가 끝나면 그 후에는 이제 초음파 세척기에 인공치를 넣어서 약간의 이제 비눗물을 가열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해서 세척을 하게 되는데,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석고도 이제 완벽하게 제거가 되고, 이제
이제 세균 같은 것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보내지게 치수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제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 있고,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강의했던 지플라 스킨 과정과 연마 및 다듬질 과정을 동영상으로 발표해 보았는데, 이번 상악 같은 경우는 이제 러버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제 메모를 하는 점에서 석고를 제거하는 게 많이 힘들었고, 그리고 또 이제 전구계로 이루어진 입천장 부분에 석고가 그쪽에 횡구계 주름을 주어서 석고가 많이 붙어있는 점을 볼 수 있었는데, 다음에 상악을 하게 되면 인공치와 그 횡구계 주름을 주었던 부분까지 러버로 이제 살짝 덮어서 이제 이런 연마 과정에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, 내일 있을 화학 매몰 수업에서는 이번에 실수했던 이제 언더컷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